안녕하세요. 저는 NHN 두레이에서 두레이의 전자결제 서비스 그리고 NHN 그룹사의 사내 정보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서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오픈소스 키클락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증 서버의 구축한 경험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오픈 소스들 중에 저희가 왜 하필 키클락을 선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키클락 중에서도 인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 중에 여러 기능들 중에 저희가 어떤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구축했는지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오픈을 했지만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미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좀 아쉬운 것들, 우리가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인증 서버를 구축할 예정이시거나 혹은 인증 서버를 구축하셨거나 혹은 이거에 대해서 인증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요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좀 인증을 키클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들을 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저희가 키클락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한덕선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HN 두레이 결제 서비스 개발팀의 한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것은 왜 키클락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SSO가 뭔지부터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SSO란 싱글 사인 온의 줄임말로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가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인증 서비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키클락도 SSO의 일종이죠. 저희는 이러한 SSO를 사내 서비스의 인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SSO는 C회사의 외부 솔루션으로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C회사의 외부 솔루션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으로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과 그리고 추가로 아파치를 사용한 연동만 권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파치를 사용한 서비스만 연동이 가능했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저희는 이제 아파치를 무조건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이 SSO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C회사의 외부 솔루션으로 저희는 이제 사내 서비스를 인증을 했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망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새로 개발된 서비스가 이제 사내망이 아닌 외부망에서도의 로그인을 지원을 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이 C회사의 외부 솔루션으로 외부망 로그인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C회사의 외부 솔루션이 처음에 구축이 될 때 내부망을 기준으로 구축이 되었고 추가로 이제 보안상이나 정책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 C회사의 외부 솔루션으로는 이제 외부망 로그인을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SSO인 카스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카스는 오픈 소스로 개발이 된 SSO 서비스이고요. 저희는 이제 의도대로 이제 이 카스를 통해서 외부망 로그인을 하는 서비스들을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C회사의 외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를 사용한 서비스만 사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파치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도 이 카스를 통해서 연동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부망 로그인을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카스를 도입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두 가지 SSO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SSO란 한 번의 로그인을 통해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을 가능해야 되는데요. 두 개의 SSO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두 번의 로그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두 서비스의 인증을 공유를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림에 나온 대로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카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로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로직을 수정하는 게 좀 쉬워서 외부 솔루션의 로그인을 카스 로그인 로직 속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부 솔루션은 저희가 직접 소스를 수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카스와의 연동을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번의 로그인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이제 이 근본을 바꿔버리려고 하고 아예 새로운 인증 서버를 구축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로운 인증 서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조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했던 조건이 첫 번째는 오픈 소스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존의 외부 솔루션이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카스를 통해서 저희가 오픈 소스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서 오픈 소스의 서비스로 구축을 하려고 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인증 연동 방식을 지원을 해서 저희 내부에 있는 전체 사내 서비스들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길 바랬습니다. CSI 외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동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걸게 되는데요. 저희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서치를 하게 되었고 3개의 후보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네, 3개의 후보는 키클락, 카스, 그리고 아이덴티티 서버인데요. 이 3개의 서비스 모두 다 오픈 소스로 개발이 된 SSO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러 인증 연동 방식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사내 서비스들과도 연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 이름들 밑에 적혀 있는 자바랑 C샵이라는 언어들은 각자 오픈 소스가 개발이 된 개발 언어입니다. 일단은 저희 팀에서는 자바 개발자가 많기 때문에 C샵으로 개발이 된 아이덴티티 서버는 일단 우선적으로 운영을 할 때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일 처음 먼저 탈락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키클락과 카스 중에서는 좀 더 대중적인 서비스를 고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픈 소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관심이 많아야만 이슈를 보고를 많이 하게 되고 이슈 처리도 빠를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이제 대중적인 SSO를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그 대중적인 SSO의 척도가 깃허브의 스타로 저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키클락과 카스 아이덴티티 서버의 이제 별의 개수들을 보시면 키클락이 월등히 많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키클락이 이 수치를 통해서 가장 대중적인 SSO라고 판단을 하고 이 키클락을 저희의 새로운 사내 서비스의 인증 서비스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키클락을 구축을 하면서 사용했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키클락의 기본 구조부터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키클락은 키클락 아래에 이제 렐름이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렐름 단위로 SSO가 이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렐름 1에 이제 연동이 된 서비스들끼리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전체 서비스들을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렐름이라는 단위 아래에는 클라이언트라는 단위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연동 서비스와의 연동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클라이언트 하나에 여러 연동 서비스를 연동이 가능하긴 한데 클라이언트 단위로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연동 서비스들끼리 그 설정 값을 다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는 클라이언트 한 개당 연동 서비스 한 개 이렇게 1대1 구조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일단 키클락의 기본 구조에서는 렐름과 클라이언트 이런 단위가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키클락의 로그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참고해서 그린 그림이긴 한데요.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문법을 정확하게 따른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이 로그인 과정을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정확하지 않게 그린 그림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연동 서비스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동 서비스는 인증 요청을 키클락에 보내게 되고 키클락에서 로그인 페이지가 오픈하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가 이제 그 로그인 페이지에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키클락에서는 이 계정 정보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계정 정보가 외부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외부 저장소의 정보를 통해서 로그인 로직을 수행을 해 키클락이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클락은 로그인에 성공하게 되면 연동 서비스로 인증을 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동 서비스는 이제 인증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자신의 페이지를 오픈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로그인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 외부 저장소는 어떠한 기능으로 어떤 걸로 연동을 했는지, 로그인 로직은 어떻게 수정을 했으며, 로그인 페이지는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이 순서대로 키클락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유저 스토리지 페더레이션 기능인데요. 아까 보셨을 때 이제 외부 저장소와 관련된 기능입니다. 키클락에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계정 정보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비교가 가능할 텐데요. 이 계정 정보가 키클락에 꼭 저장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 다른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어도 그 계정 정보로 로그인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이 유저 스토리지 페더레이션 기능입니다. 이 기능 자체는 이제 키클락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연동을 지원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LDAP, 두 번째가 커버로스, 세 번째가 유저 스토리지 SPI입니다. 여기서 유저 스토리지 SPI는 위에 두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인데요. 이 SPI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시스의 줄임말로 키클락에서의 이제 모듈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PI라고 붙은 기능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이 모듈을 개발을 하고 이 모듈을 키클락에 적용을 시키면 키클락이 그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러한 커스텀한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저 스토리지 S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저장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가 원하는 외부 저장소와의 연동을 하는 모듈을 직접 개발을 해서 이 SPI를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외부 저장소와도 연동이 가능한 그러한 기능입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연동 방식 중에 LDAP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SPI와 다르게 추가 개발이 들어가지 않아도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만으로도 연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SSO에서도 LDAP과의 연동이 진행하고 있었어서 저희 사내 서비스들이 이 LDAP과의 연동하고 있는 로직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그 로직을 그대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LDAP과의 연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기능은 Authentication SPI, 한국말로 하면 인증 SPI인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키클락에서의 인증 로직을 수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저희는 이 기능을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 후 처리 로직을 수정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SSO를 사용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SSO에서 지원을 하던 기능을 지금 키클락에서의 기본 기능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기능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기능을 추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로그인이 가능한 아이디를 여러 개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우선은 기존 저희 SSO는 사원 번호를 기본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메일의 골뱅이 앞부분을 나타내는 이메일의 로컬 파트, 그리고 사내 서비스에서 따로 설정이 가능한 로그인 아이디를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한 그러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키클락에서도 이 비슷한 기능을 제공은 하긴 하는데요. 바로 이제 아이디와 이메일 이 두 가지로 로그인이 가능한 기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기능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증 SPI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로직을 수정을 해서 그러한 모듈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또 추가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임시 잠금 기능입니다.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5번 연속으로 틀리게 되면 계정을 임시 잠금해버리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키클락의 기본 기능에도 비슷한 기능이 존재는 합니다. 바로 무차별 암호 대입 공격을 방지하는 기능이 키클락에 존재를 하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번의 로그인을 실패를 하게 되면 키클락에서 그 유저의 계정을 직접 디세이블 시켜버리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저희 기능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존재해서 저희는 이 SPI에 직접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냐면 저희가 원했던 기능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비밀번호가 5번 연속으로 틀리게 되는 경우를 원했었기 때문에 기본 기능에는 시간을 꼭 걸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SPI를 직접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키클락에서의 계정을 디세이블 하는 것이 아닌 LDAP에 있는 잠금 계정 값을 수정하기를 저희는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내 서비스에서도 이 계정 잠금을 인식을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키클락에서의 디세이블은 사내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읽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이러한 따로 SPI를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임시 잠금 기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다음 기능은 방금 기능으로 이제 임시 잠금이 된 계정이 로그인을 시도하게 될 경우에 이제 로그인을 성공하게 하지 않고 이제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시키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증 SPI가 백엔드 로직을 수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리다이렉트를 직접 구현하는 것이 조금 복잡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 SPI를 조금 살펴보게 되었고, SPI에서 그러니까 로그인 실패 응답을 하게 되는 경우에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걸 바탕으로 이 SPI에서 계정 잠금 값을 로그인 페이지로 전달을 하고, 다음에 말씀드린 기능인 로그인 페이지에서 그 직접 계정 잠금 값을 가지고 리다이렉트를 시켜줌으로써 이 기능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 기능도 방금 기능과 거의 동일한 기능인데요. 저희 사내 서비스에서 직접 이 비밀번호가 틀리지 않더라도 직접 관리자가 계정을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존재를 했어서, 이 기능을 통해 잠긴 계정이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라는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시키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잠금 계정 값을 로그인 페이지로 전달을 하고 로그인 페이지에서 리다이렉트를 시키는 것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인증 SPI를 통해서 넣은 기능은 저희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이 SPI를 이제 모듈로 만들어서 키클락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키클락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인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플로우스라는 이제 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여기 셀렉트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브라우저를 선택을 하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화면은 이제 키클락에서 제공을 하는 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을 할 때의 인증 흐름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많이 보시면 이제 쿠키나 커버로스 그리고 뭐 OTP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사용하지 않게끔 되거나 대체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이 폼스라고 되어 있는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이용한 로그인 부분만 저희는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방금 개발했던 그 SPI를 이 부분에 갈아 끼워주게 됩니다. 그렇게 적용한 화면이 이렇게 되는데요. 조금 아까 화면과 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키클락에서 기본 인증 흐름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막아놔가지고 저희가 이제 직접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 NHN 브라우저라고 카피 기능을 통해서 복사를 해온 인증 흐름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네모친 부분을 저희가 개발한 SPI를 집어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새롭게 저희가 원하는 인증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인증 흐름은 아까 이제 기본 구조에서 보셨던 렐름이나 클라이언트 단위로도 다 설정이 가능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렐름을 사용한 같은 SSO이더라도 인증 흐름 자체는 다르게 클라이언트 말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인증 흐름을 같은 렐름에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렐름 쪽에다가 이 인증 흐름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 기능으로는 로그인 페이지인데요. 아까 보셨듯이 이제 키클락에서 로그인 페이지를 오픈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키클락에서 테마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로그인 페이지를 저희가 원하는 로그인 페이지로 보이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능을 통해 로그인 페이지를 수정을 하려고 했고요. 우선은 키클락의 기본 로그인 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되게 아이디랑 비밀번호, 로그인 버튼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키클락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추가로 뭐 회원가입이라던가 비밀번호가 틀렸을 때 그 누르는 버튼 이런 것들, 비밀번호 잊어버렸을 때 누르는 버튼 이런 것들을 추가로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 로그인 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SSO가 있었기 때문에 그 로그인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오길 바래서 테마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의 기존 로그인 페이지이고요.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해외 법인에서도 저희 사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랑 타임존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만 조금 특이할 것 같고요. 그 테마 기능을 사용해서 이 로그인 페이지를 저희가 구현한 부분은 오른쪽 화면과 같습니다. 거의 동일하고 이제 키클락이랑 공지 문구만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 키클락이랑 공지 문구를 넣은 이유는 이제 기존 SSO의 로그인 페이지와 구분을 위해서 넣어준 부분이고, 나머지 기능 및 디자인은 완벽하게 동일한 기능을 가져왔습니다. 추가로 아까 SPI 그 인증 SPI에서 말했던 이 리렉트 기능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로그인 페이지 자바스크립트 단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로그인 페이지도 아까 인증 흐름처럼 렐름이랑 클라이언트 단위로도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SSO를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로그인 페이지는 다르게 보이게끔, 서비스마다 다르게 보이게끔이 설정이 가능한 것이죠. 일단 키클락에서 저희가 사용한 기능은 여기까지이고요. 추가로 이제 연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클락은 두 가지 연동 방식을 지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픈아이디 커넥트 방식이고 두 번째는 사물 방식입니다. 저희는 운영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방식을 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 방식을 골라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것이 오픈아이디 커넥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오픈아이디 커넥트 방식이 사물 방식보다 조금 더 최근에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고, 추가로 키클락의 가이드에도 이 사물 방식보다는 오픈아이디 커넥트 방식을 권장한다는 문구도 보였어서 저희는 이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이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한 서비스가 자기네 이제 인증 심사나 뭐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사물 방식을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는 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미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 이 사물 방식으로 다시 바꿀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물과 오픈 아이디 방식 두 방식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결과로 이 두 방식이 같은 브라우저에서 인증이 공유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 말고도 그 이제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댑터나 모듈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는 어떤 어댑터나 모듈을 사용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픈아이디 커넥트 방식에서는 스프링 시큐리티 어댑터 이것을 사용했는데요. 저희 회사는 자바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같은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스프링 세큐리티를 넣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어댑터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대로 잘 동작을 하고 별 문제 없이 연동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어댑터만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키클락이 이제 JDK 8 이상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이 어댑터 경우에도 이제 프로젝트 안에 JDK 버전이 8 이상일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내부의 사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레거시한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서비스들이 이제 JDK 버전이 8보다 아래 버전인 버전의 서비스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스프링 시큐리티 어댑터만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동을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오픈아이디 커넥트 방식에는 추가로 한 개 더 이제 어댑터나 모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한 것이 모드오스 오픈아이디C 아파치 모듈입니다. 이 모듈을 사용한 이유는 일단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CSI 외부 솔루션이 아파치 연동만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사내 서비스가 아파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파치 모듈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연동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모듈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시큐리티와는 좀 다르게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사내 서버를 받을 때 이제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OS는 대부분 CentOS를 사용을 하고 사내 서버다 보니까 보안상 인터넷과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듈을 다운받을 때 디펜던시가 있는 라이브러리를 한 번에 받으려고 윰을 사용을 했는데 인터넷이 막혀서 다운로드 자체부터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이제 이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서버로 이동을 시켜주고 메이크 인스톨을 통해서 설치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는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연동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어서 연동에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CentOS 버전을 6버전과 7버전 이렇게 두 개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CentOS 7에서는 이제 이 모듈이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가 잘 되었지만 CentOS 6버전에서는 최신 버전으로는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CentOS 6에서는 그 버전이 낮다 보니 기능들이 없는 부분들이 좀 많았고 추가로 이제 버그도 좀 몇 개 발견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환경에서는 CentOS 6로 이 아파치 모듈을 사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회사에서 이제 CentOS 6를 7으로 업그레이드할 일정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번에 이 키클락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CentOS 7으로 OS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한 후에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물 방식에서 사용한 어댑터인데요. 사물에서는 이제 자바, 서블릿, 필터, 어댑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사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한 서비스들이 별로 없어요. 연동이 된 서비스들이 한두 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큰 이슈 체크는 못했고 연동이 그냥 잘 된다 정도로만 파악을 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클락에 사용한 기능이랑 연동 방식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목차부터는 서태진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구축 단계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 도입한 거를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운영 단계에 릴리즈를 했는데 릴리즈를 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아주 많았지만 그중에 크게 3가지 정도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버 환경 구성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면 대부 환경, 테스트 환경을 구축을 해두고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단일 서버 구성으로 많이 구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단일 서버 구성하기 무조건 다 잘 됩니다. 왜냐하면 큰 크리티컬한 인증 모듈의 문제가 아니면 항상 인증이 성공하게 되고 잘 되네? 이제 운영 가야지? 하고 이제 운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운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제일 큰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바로 다중 서버 구성이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 그림에서는 2개의 서버 군을 표시를 했지만 서비스의 부하나 혹은 그 서비스 규모에 따라서 이게 뭐 3중화도 되고 4중화도 되고 여러 개의 서버 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큰 차이점 하나가 로드 밸런서의 등장이 되게 됩니다. 로드 밸런서가 역할 다들 아시겠지만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할 때 1번 서버로 갈지, 뭐 2번 서버로 갈지, 뭐 또 다른 서버로 갈지 정해지게 되는데요. 적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인증이 안 되는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좀 다시 좀 당겨 볼게요. 이렇게. 네. 왜 인증이 실패를 하게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다중 서버 환경에서는 각자의 인증 모듈이 각각 가지고 있는데 키클락 서버 인증 서버 입장에서는 이미 인증이 성공한 사용자인데 인증 모듈이 각각의 서버에 있다 보니 이 서버끼리의 인증이 공유가 되지 않았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증 서버를 인증 세션 정보를 공유를 하게 함에 있어서 저희는 레디스라는 거를 착용을 했고요. 레디스를 적용하고 나니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서 인증 서버를 그 세션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다중 서버 구성 환경에서도 인증이 잘 되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저희가 사실 관건한 부분이 정말 심플하게 보통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대부 환경에서는 그냥 기본 기능 혹은 아주 심플한 구성을 해두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제 됐으니까 이제 다음 넘어가야지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에서도 솔직히 이런 다중 서버 환경을 구성을 해두고 해줬으면 미리 이런 이슈들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쿠키 공유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내 서비스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지금 서비스들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SSL로 서비스되는 서비스들도 있지만 이와 같이 HTTP 일반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비스되는 환경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A 서비스, B 서비스, C 서비스로 처음 접근한 서비스에 따라서 쿠키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 쿠키를 A 서비스에서 읽어드릴 때, 즉 순서상으로 B 서비스에서 먼저 접근을 해서 B 서비스 쿠키를 생성하게 되면 A 서비스 두 번째로 A 서비스 접근하게 되면 A 서비스에서 B 서비스에 생성한 쿠키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읽을 수 없냐면 B 서비스에서 생성된 쿠키는 시큐어하기 때문에 일반 서비스인 HTTP에서 생성하려고 하거나 혹은 인증을 검증하기 위해서 B 서비스에서는 그 검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HTTP 서비스에서는 항상 시큐어한 쿠키를 생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좀 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물리적으로 다 SSL로 가자.
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리적으로 SSL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쿠키도 시큐하게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뭐 서비스 전환 간에도 물론 다 인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양한 서비스, 사내 여러 서비스들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정책적으로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 이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오픈을 하고 나서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이제 다 어떤 설계 그 검토 단계에서 이제 도출이 돼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불가했던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쿠키 생성할 때 시큐하지 않고 그냥 일반처럼 이제 모든 서비스에서 다 이제 다운그레이드 형태로 이제 읽어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하면 되기야 하죠. 되긴 하지만 결국은 시큐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보안 취약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해결 방안을 넣기는 했지만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고요. 세 번째로는 첫 번째 이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레디스를 이미 구축이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1, 2, 3번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모습은 해결 방안 3번을 가지고 좀 해결해 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 사전에 좀 이런 것들이 잘 검토가 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레거시 시스템의 한계 부분입니다. 저희 그룹사 전체 사내 인증이 들어가는 서비스들이 약 100여 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현재 인증을 변경하기 전에 약 10년 동안 쭉 쌓아온 이제 레거시 시스템들이 있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운영을 되고 있구나라고 굉장히 놀랐고, 다음으로는 그중 30%가 레거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전 공지를 통해서 이렇게 변경될 거예요. 그다음에 준비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저희 못해요. 개발자 없어요. 그다음에 겨우 그냥 떠 있기만 해요.라는 그런 답변을 받은데 거의 한 25에서 30%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잘 해결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구축 단계에서 의견을 좀 많이 좀 듣긴 했어요. 들어서 그러면 최대한 그 수정이 불가한 서비스들을 우리의 손으로 좀 많이 좀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일부분적인 가이드를 굉장히 상세하게 많이 적었고, 그 CentOS 6 버전에서 지원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CentOS 6 버전에서 설치를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최적의 버전 조합을 찾는데 굉장히 힘든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CentOS 7 버전 이상은 그냥 그 아마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환 못한 서비스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어쨌든 가이드를 해서 이렇게 다 전환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슈들을 거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아직은 조금씩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을 통해서 계속 좋은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인증 서비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증이 튼튼해야지, 잘 돼야지, 보호가 잘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의 연장선상으로 여러 가지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사내 서비스이다 보니 사내 서비스 특징은 회사의 자산 혹은 고객의 정보 이런 것들이 아주 저장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앞단의 인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환경 혹은 다른 기존의 로그인 패턴과 다른 로그인이 되었을 때 이제 계정의 주인 혹은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좀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인증은 저희 주요 서비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사적으로 적용하려고 이제 키클락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인증 강제 종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의를 품고 새로운 한 개 로그인을 해서 2단계 인증이 다 뚫려서 그 다음에 인증까지 했는데 이거는 내게 아니야 하면 인증을 강제 종료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대량 해고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인증 강제 종료가 작동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을 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그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고 메일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운 기능인데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이제 보안, 인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가 잘 보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오픈 소스이다 보니 굉장히 잦은 버전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래서 최근 1년간 현재 2022년 11월 기준으로 1년간에서 쭉 이제 버전이 어떻게 업데이트 됐나 한번 살펴보면 붉은색 단위가 이제 메이저 업데이트인데요. 주로 이제 2개월 단위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불과 1년 사이에 16 버전에서 지금 20 버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오픈 소스의 버전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거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미 퍼져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안정성 있게 계속 돌리기 위해서는 정말 테스트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안 그런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사항들을 좀 해야 되고요. 일례로 그런 키클락 오픈 소스 거기 이슈에 가면 메이저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항상 이슈에 항상 달려요. 너네 이거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돼? 하면 또 댓글이 달리거든요. 그러면 너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깔아봐. 하면 또 계속 이제 핑퐁을 하는 거죠 서로. 그러면서 이제 끊겨요 답변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잘 된다고 하는데 과연 잘 되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레퍼런스는 굉장히 많아요. 오픈 소스고 스타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환경 이미 SPI를 통해서 많이 수정을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였을 때 이게 과연 동작을 할까라는 부분을 충분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항상 세 가지가 대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소스이다 보니 최근 버전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 물론 다 있죠. 그리고 오픈 소스면 항상 업데이트 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하겠지만 사실 그 버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노력과 그 다음에 테스트한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런데 또 만약에 특정 버전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6 버전을 쓰고 있는데 키클락에서 16 버전 보안 취약점 있어요. 무조건 가야 돼요.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제 크리티컬한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세 가지의 마음 혹은 세 가지 이슈들이 다 대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아마 잘 정책적으로 잘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건 저희가 개선 사항에 넣고 싶었지만 개선 사항이라고 이게 선택에 좀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따로 뺐고요. IDC 이중화 부분입니다. 뭐 최근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고 사실 인증 서비스가 셧다운이 돼버리면 아직 사내 서비스에 접근을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떨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이제 새로 구축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증 중복 체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 약간 유사한 부분이긴 한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중복으로 로그인 되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죠. A 브라우저에서 몇 시에 이제 로그인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인증 종료할까? 그대로 유지할까? 이런 기능들을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하다 보니 사내 서비스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보안이 굉장히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바꾸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하기가 굉장히 힘든 영역이 있고
한번 전환 시점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많이 방지하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네, 여러 세션에서 보셨듯이 저희 회사의 채용은 언제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도전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